섹션 4번 시트 보호와 통합 문서 보기입니다. 46페이지 보호 1시트에서 시트 보호를 설정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트를 편집하지 못하도록 잠금 기능을 사용하실 수가 있는데요. F4에서 F12 오른쪽 버튼 누르시면 셀 서식으로 바로 가실 수 있죠. 또는 단축키 컨트롤 1 하셔도 됩니다. 마지막에 보호 탭이 있는데요. 잠금이 기본적으로 체크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편집할 수 없도록 잠궈 놓는 기능이고요. 숨김도 같이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숨김은 수식을 숨길 수 있는 기능입니다. 확인. 지금은 수식이 그대로 보이게 됩니다. 이것은 검토 탭에서 시트 보호를 하기 시작을 했을 때 그때부터 적용이 되는 부분입니다. 앞으로 시트 보호를 했을 때 수식이 숨겨질 부분이다 라는 걸 미리 설정을 해 놓는 것이고요. 두 번째 조건에 보시면 차트에 잠금을 적용하라 되어 있어요. 차트를 더블 클릭하시게 되면 차트 영역 서식이라고 오른쪽에 차트 옵션과 텍스트 옵션이 뜨게 됩니다. 마지막 아이콘, 세 번째 아이콘이 크기 및 속성인데요. 그쪽으로 가시고 속성으로 가시면 잠금이 체크되어 있는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검토로 가겠습니다. 검토 메뉴에 가시면 시트 보호가 있죠. 첫 번째 줄을 다시 읽어보시면 잠긴 셀의 내용과 워크시트를 보호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체크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조건에 보시면 잠긴 셀 선택과 잠기지 않은 셀의 선택, 정렬을 허용하라 이런 말이 있죠. 허용할 내용을 체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는 이미 체크되어 있고요. 거기에다가 정렬을 체크하시면 이 세 가지를 허용하겠다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시트 보호 해제 암호는 지정하지 말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암호는 적지 않고 그대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아까 F4 셀부터 12셀 영역에 셀 잠금과 수식 숨기기를 적용을 해놨기 때문에 그 부분이 실행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조건을 보시면 보호 1시트를 페이지 나누기 보기로 표시하라 되어 있습니다. 보기에 가시면 기본 보기로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옆에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가 있는데요. 클릭하시면 이렇게 각 페이지가 어떻게 인쇄될 것인지 미리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파란색 윤곽선이 현재 인쇄될 영역을 말하는 거고요. 지금 1페이지라고 희미하게 보이는 이 큰 글자가 지금 차트 때문에 가려져 있지만 이게 A4 용지에 인쇄될 영역을 말하죠. 이 점선과 이 파란색 윤곽선을 조절하실 수가 있습니다. 문제에 보시면 B2셀에서 H26셀 영역만 1페이지로 인쇄되도록 해라. 그러면 B2셀부터 시작돼야 되니까 이 파란색 윤곽선을 B2셀부터 시작되도록 옮겨주시면 되고요. H10까지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이 점선을 H10까지 확장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H26셀까지 되는지 크기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상태로 두셔도 되고요. 기본 보기로 하시면 원래 보기로 돌아가게 됩니다.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를 다시 누르시면 파란색 윤곽선이 다시 나오죠. 이 상태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갈게요. 보호 2 시트에서 시트 보호와 통합 문서 보호를 설정해 보겠습니다. B10에서 J41 영역에 셀 잠금과 수식 숨기기를 적용을 해라. 자, 그러면 이번에도 정확한 영역을 선택을 먼저 하겠습니다. B10에서 J41셀 먼저 선택하시고 오른쪽 버튼 눌러서 셀 서식으로 갑니다. 보호 탭에서 잠금과 숨김을 둘 다 체크하시고요.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검토로 가시고 시트 보호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잠긴 셀의 선택과 잠기지 않은 셀의 선택을 허용하라. 두 가지 기본적으로 체크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유지하고요. 암호는 지정하지 말라 했으니까 그대로 비워둔 채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보호 2시트를 페이지 나누기 보기로 표시하라. 그러면 보기로 가셔야 되죠.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 B2셀에서 J41 영역 지금 B2셀
부터 시작돼야 되니까 이 파란색 윤곽선을 B셀부터 시작되도록 옮겨주시고요. J41, J까지 확장시켜 주시고요. 41셀까지 되어 있습니다. 이 상태로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페이지 레이아웃 섹션 5번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페이지 레이아웃은 인쇄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인쇄하기 전에 각 페이지가 어떻게 인쇄될지를 미리 설정해 놓을 수 있는데요. 그럼 1번 문제를 보시겠습니다. 기존 인쇄 영역에 A25에서 G30 영역을 인쇄 영역으로 추가하라. 현재 인쇄 영역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특정 영역을 더 추가하는 것인데요. A25셀부터 G30셀까지 이 영역을 범위로 잡아 놓은 상태에서 페이지 레이아웃 메뉴로 가보겠습니다. 페이지 레이아웃 안에서 모든 인쇄 설정을 다 하실 수가 있습니다. 페이지 설정 쪽에서 인쇄 영역을 추가해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조건을 보시면 이 행이 매 페이지마다 반복하여 인쇄되도록 인쇄 제목을 설정하시오. 인쇄 제목으로 가보겠습니다. 인쇄 제목에서 반복할 행이라는 것이 있죠. 여기에서 이 행을 클릭해 주시면 이 행이 각 페이지마다 계속해서 나오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페이지 설정 대화 상자가 나와 있는 상태에서 다른 조건들도 같이 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조건을 보시면 매 페이지 상단의 오른쪽 구역에 페이지 번호가 나오도록 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매 페이지마다 나오는 것, 상단에 나오는 것, 머리글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머리글 편집으로 가시면 이렇게 세 가지 구역으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오른쪽 구역에서 페이지 번호를 넣어 보겠습니다. 먼저 클릭을 하시고요. 이렇게 아이콘이 다양하게 있는데요. 마우스를 갖다 대시면은 각 아이콘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이 나옵니다. 샵으로 되어 있는 게 페이지 번호, 현재 페이지 번호를 삽입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페이지 번호도 같이 넣으실 건데요. 중간에 대각선이 있죠. 이렇게 대각선을 직접 적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 전체 페이지 번호도 같이 넣으실 수 있습니다. 샵 바로 옆에 전체 페이지 수, 이렇게 앰퍼샌드와 함께 같이 전체 페이지 수라는 글자가 나오는데요. 이것은 숫자로 표현이 될 것입니다. 중간에 추가할 쪽이라든지 페이지라는 글자는 직접 적으시면 되고 나머지 숫자는 자동으로 입력될 수 있도록 이런 아이콘을 이용해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확인. 세 번째 조건을 보시면 90% 축소 인쇄되도록 설정하시오 되어 있습니다. 페이지 항목으로 넘어갈게요. 페이지 탭에서 배율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확대 축소 배율을 90%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확인하시면 인쇄 설정과 관련해서 세 가지 조건을 완성하였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조건을 보실게요. A2에서 G16셀, A17에서 G30 영역으로 페이지를 나누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나누기 삽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설정에서 나누기, 페이지 나누기 삽입. A17셀부터 두 번째 페이지가 되도록 나누기를 삽입을 했습니다.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파일 메뉴로 가셔서 인쇄로 가시면 이렇게 1페이지, 2페이지를 보실 수 있는데요. 마우스의 힐을 굴려서 두 번째 페이지로 각 페이지가 잘 나누어졌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인쇄 2 시트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두 번째 문제. 페이지가 가로 방향의 가운데에 출력되도록 페이지 가운데 맞춤을 지정하시오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페이지 설정 안에서 하실 수 있는 부분이라서 페이지 설정 대화 상자를 꺼내겠습니다. 여기 모서리, 오른쪽 모서리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페이지 설정 대화 상자가 뜨게 됩니다. 여백 탭으로 가시면 페이지 가운데 맞춤이라는 항목이 따로 있는데요. 거기에서 가로 방향의 가운데, 이 가로만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머리글을 설정하라고 되어 있네요. 두 번째 조건. 머리글 편집으로 가셔서 두 번째 조건을 보시면 매 페이지 왼쪽 위에 시트 이름이 표시되도록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 구역으로 가셔서 시트 이름을 표시해야 되는데요. 이렇게 아이콘이 다양하기 때문에 잘 보시고 시트 이름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잘 찾으셔서 클릭하시면 이렇게 탭이라고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이 시트 이름이고요.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조건을 계속 이어서 보시면 오른쪽 아래에 페이지 번호가 표시되도록 하라 있습니다. 그러면 바닥글 쪽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아래니까요. 오른쪽 구역으로 가셔서 페이지 번호 아까 하셨죠? 샵 되어 있는 것이 페이지 번호입니다. 이걸 클릭하시고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조건, 세 번째 조건을 보시면 A3에서 H38 영역, 인쇄 영역을 설정해라. 시트 탭으로 가시면 인쇄 영역을 설정하실 수 있는 칸이 나옵니다. 이 칸에서 A3 셀부터 범위를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A3 셀부터 H38까지 이렇게 셀 주소가 잘 들어왔는지 확인을 하시고요. 그 다음 마지막 조건이 삼행이 매 페이지마다 표시되도록 설정하라. 반복할 행위죠. 인쇄 제목 안에 반복할 행에서 3행을 클릭해 주시면 반복할 수 있도록 설정을 하신 것입니다. 확인. 기본 작업에서 배우신 모든 기능들을 상시 기출 문제로 한번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문제집을 보시면 중간에 파란색 라인이 보이시죠? 스프레드시트 상시 기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회를 열어보시고요. 로컬 디스크 C 드라이브에 있는 2024, 1급 폴더 안에서 세 번째 문제집 폴더에 들어가시면 스프레드시트 상시 기출 문제가 있습니다. 1회를 열어보도록 할게요. 네, 기본 작업, 계산 작업, 분석 작업 이렇게 여러 시트가 있는데요. 기출문제 1회에서는 기본 작업 시트에서 고급 필터, 조건부 서식, 페이지 레이아웃 이 세 가지 기능을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해보겠습니다. 고급 필터는 조건을 먼저 입력을 해야 하죠. 조건을 A31셀부터 A32셀 영역 안에 입력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항상 함수를 사용해서 조건을 입력하실 경우에는 두 번째 칸에 함수를 써야 합니다. 그래서 A31셀이 아니라 32셀에서 AND와 라지 이열 함수를 사용해서 조건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우선 는 하시고요. 조건을 보시면 강의 평점이 상위 5위 이내이면서 강의 일정이 2025년 이후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선 AND부터 적고요. 강의 평점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F3셀이죠. 첫 번째 데이터를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그것이 상위 5위 이내인지 확인하시려면 다섯 번째로 큰 데이터가 무엇인지 알아야 되겠죠. 라지 함수를 써야 합니다. 이내라고 되어 있는데요. 큰 순서대로 5위까지입니다. 그래서 큰 숫자들이 나와야 되겠죠. 그러면은 다섯 번째가 커트라인이면 다섯 번째로 큰 숫자보다 더 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상이라고 하시고요. 라지로 가면 되겠습니다. 라지 함수, 가로를 신경 써서 해야 합니다. 나중에 함수를 많이 쓰다 보면 가로의 개수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AND 함수, 지금 라지 함수까지 두 가지 함수를 썼는데요. 가로 열고 닫고를 바로바로 해주시면은 나중에 헷갈림 없이 하실 수 있습니다. 라지 함수로 클릭해 놓으시고 FX 버튼을 누르시면 이렇게 대화 상자가 뜹니다. 어레이는 지금 강의 평점과 관련돼서 다섯 번째로 큰 거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어레이 범위는 F3부터 28셀까지 다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범위는 변하지 않는 영역이니까 고정해 주셔도 되고요. 근데 고급 필터 하실 때는 고정을 굳이 안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런데 습관은 어레이라고 되어 있는 범위 부분은 항상 고정하는 습관으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K는 몇 번째로 큰 값인지 지정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다섯 번째로 큰 거를 구해야 되죠. 그래서 5 적으시고요. 그러면 AND로 클릭을 해서 다시 조건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조건은 완성이 되었고요.
두 번째 조건, 강의 일정이 2025년 이후인지. 그러면 강의 일정을 보실게요. 여기에 연월이 다 있는데요. 여기서 연도만 추출해야 2025가 맞는지 확인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열 함수로 강의 일정의 연도만 추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열 함수도 가로를 열고 닫고를 세트로 해주시고요. 이열 함수 클릭하시면 이렇게 대하상자가 이열 함수로 바뀌었습니다. 시리얼 넘버에서 강의 일정 첫 번째 데이터를 클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연도만 나오도록 하신 거죠. AND 다시 돌아가셔서 이열 함수 뒤에 2025년 이후인지 조건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크거나 같다 이상 해서 2025라고 적습니다. 그러면 두 가지 조건이 완성이 되었는데요. 첫 번째 조건은 강의 평점이 현재 첫 번째 강의 평점이 다섯 번째로 큰 강의 평점보다 더 큰지, 두 번째는 강의 일정의 연도가 2025 이상인지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확인. 자,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제 결과를 다른 장소에 나오게 해야 되는데요. 여기 문제에 보니까 강사명, 나이, 주소, 강의 평점, 강의 일정 이렇게 5가지 필드만 따로 나오도록 해야 합니다. 미리 제목을 복사해 놔야 되겠죠. 강사명 컨트롤 누르면서 나이, 주소, 강의 평점, 강의 일정을 복사하셔서 A34셀에 붙여넣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본의 A2셀부터 H28셀까지 선택을 하시고 데이터 메뉴에 가시면 고급 필터를 하실 수 있죠. 고급. 목록 범위는 지금 잡혀 있고요. 조건 범위는 우리가 만든 거를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A31셀부터 32셀까지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결과는 다른 장소에 복사를 해야 되겠죠. 복사 위치는 아까 복사해 둔 제목 5가지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확인. 결과가 아래쪽에 잘 나왔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문제 조건부 서식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건부 서식은 영역을 정확하게 선택을 해놓고 규칙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A3셀부터 H28셀까지 정확하게 영역을 선택을 하시고요. 홈에 가셔야 됩니다. 홈 탭으로 가셔서 조건부 서식 새 규칙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수식을 사용하여서 서식을 지정을 할 것이고요. 수식을 입력해 보도록 할 건데요. 마지막 조건을 보시면 AND OR left 함수를 사용하라고 되어 있죠. 문제를 보시면 주소가 서울이거나 경기이면서 강사명의 성이 김씨인 데이터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3가지 조건을 만들어야 되겠죠. 일단 중간에 보시면 서울이나 경기이면서라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AND를 먼저 적어 보도록 할게요. 는 AND 주소가 서울이거나 경기이면서 자, 서울이면서 경기일 수는 없죠. 그래서 서울이거나 경기이면서라고 두 가지 조건은 OR 함수에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OR 안에 주소를 선택해야 되는데요. 무조건 첫 번째 데이터 주소를 선택합니다. D3셀. 이렇게 절대 참조로 되어 있으면 F4 키로 열만 고정되도록 F4 키를 2번 눌러주시면 열만 고정되도록 행음 상대 참조로 바뀌게 되죠. 그래서 F4 키를 2번 꼭 눌러서 참조를 조절해 주셔야 되고요. 주소가 서울이거나 라 되어 있으니까 는 해서 큰 따옴표 하시고 서울 적으시고요. 쉼표 동일한 주소를 한 번 더 D3셀을 한 번 더 클릭을 해서 이것이 경기가 맞는지 또 테스트를 합니다. 그러면 서울이거나 경기가 되겠죠. OR 함수를 했고요. 여기에서 쉼표 하시고요. 이제 세 번째 조건 강사명의 성이 김씨다 라고 했는데 강사명의 왼쪽 글자 한 글자가 김이 맞는지 테스트해야 됩니다. 그러면 left라는 함수를 써야 되겠죠.
강사명에서도 B3셀 첫 번째 데이터를 선택을 하시고요. F4를 2번 해서 참조를 조절하시고 쉼표하시고 1 하시면 왼쪽부터 한 글자를 가져올 수 있죠. 는 해서 큰 따옴표 김 이렇게 해주시면 왼쪽 한 글자가 김이 맞는지 테스트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가지 조건 완성했고요. 서식이 들어가야 되겠죠. 글꼴 스타일은 기울인 골, 글꼴 색은 주황으로 해라. 색깔 표준색에서 3번째 것이 주황입니다. 그대로 확인하시면 이렇게 서울이거나 경기면서 김씨인 데이터만 꾸며지게 됩니다. 3번째 페이지 레이아웃을 해보겠습니다. 페이지 레이아웃 메뉴로 가셔서요. 우선 첫 번째 조건, 용지 방향을 가로로 지정하라. 바로 보이시죠? 용지 방향에서 가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페이지 설정 대화 상자 안으로 들어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 모서리에 있는 페이지 설정 대화 상자를 꺼내시고요. 여백 탭으로 가시면 페이지 가운데 맞춤이 있죠. 세로, 가로 둘 다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조건에 보시면 A2에서 H28 영역을 인쇄 영역으로 설정해라. 시트 탭으로 가시면 인쇄 영역을 설정하실 수가 있죠. 인쇄 영역으로 A셀부터 H28셀까지 선택하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내용이 120% 확대되어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페이지 탭으로 가셔서 배율을 120%로 고쳐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마지막 3번째 조건을 보실게요. 웹페이지 하단에 오른쪽 구역이라 되어 있는데요. 하단에 반복적으로 나오는 내용은 바닥글이죠. 바닥글 탭으로 가셔서 바닥글 편집으로 갑니다. 오른쪽 구역으로 가셔서요. 현재 시스템의 날짜가 표시되도록 날짜는 달력 모양을 찾으셔야 됩니다. 여기 있네요. 날짜 삽입 뜨죠.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확인. 이렇게 하시면 기본 작업 3가지 호흡 필터, 조건부 서식, 페이지 레이아웃까지 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1회만 풀어보시면 아직 감이 안 오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2회에서 기본 작업도 해보도록 할게요. 상시기출 문제 2회를 이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기본 작업 1번, 2번이 분리되어 있죠. 1번 문제와 2번 문제, 고급 필터와 조건부 서식은 기본 작업 1번 시트에서 하고요. 페이지 레이아웃 문제는 기본 작업 2시트에서 해보도록 할 겁니다. 우선 고급 필터를 기본 작업 1시트에서 하실 건데요. 조건을 A32부터 33셀에 입력하라 되어 있죠. 33셀에 가셔서 두 번째 칸에 가셔서 는 하시고 함수를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조건을 보시면 중앙생 코드의 앞 4글자가 2025이고 뒤에 한 자리가 4가 아닌 데이터를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네요. end부터 해보도록 할게요. end 수강생 코드의 앞에 4글자라 했으면 left 함수죠. 수강생 코드가 C열에 있는데요. C3셀을 클릭하시고요. 쉼표하시고 4 하시면 왼쪽 4글자를 가져오시게 됩니다. 여기에서 는 하시고 큰 따옴표 하셔서 2025 이렇게 하시면 왼쪽 4글자가 2025인지 테스트를 하신 것입니다. 쉼표하시고 그 다음 문제를 보시면 뒤에 한 자리가 4가 아니다 라고 해야 됩니다. 일단 뒤에 한 자리를 가져오시기 위해서 라이트 함수 안에서 수강생 코드, 동일한 수강생 코드를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쉼표 1 하시면 뒤에 한 자리를 가져오게 되죠. 그것이 4가 아니다. 같다는 는 하시면 되는데요. 아니다는 어떻게 할까요? 아니다는 이렇게 해주시면은 아니다가 됩니다. 4 하시는데 여기서 그냥 4 하면 안 되죠.
큰 따옴표에서 4라고 하셔야 됩니다. 오른쪽 글자를 나오게 한 것이기 때문에 숫자 4가 아니라 문자 4라고 표현하기 위해서 큰 따옴표를 꼭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괄호 닫고 엔터. 그러면은 두 가지 조건을 하셨죠. 왼쪽 네 글자가 2025이면서 뒤에 한 글자가 4가 아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원본 데이터를 클릭하시면 되는데 정확하게 A2셀부터 K30셀까지 다 지정해 놓으시면 더 좋죠. 이 상태에서 데이터 메뉴에 가시면 고우 필터 하실 수 있습니다. 고우 필터에서요. 목록 범위가 정확하게 잘 들어갔는지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 조건 범위를 잡아주실 건데요. A32셀부터 33셀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결과를 다른 장소에 복사해야 되죠. 복사 위치는 A35셀입니다. 해서 확인. 이렇게 고우 필터 되었습니다. 그 다음 동일한 시트에서 조건부 서식을 하겠습니다. A3셀부터 K30을 먼저 잡아주시고요. 홈 탭으로 가셔서 조건부 서식 세규칙. 수식을 사용해서 서식을 지정할 것이죠. 여기서 는 하시고 함수를 사용하실 건데요. 행번호를 4로 나눈 나머지가 0인 데이터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행번호를 4로 나눠야 되는데요. 나누기 뭐죠? mod 함수입니다. mod. 여기에서 행번호라고 되어 있는데요. 행번호가 로우 함수를 사용하시면 자동으로 나오게 됩니다. 로우 안에 아무것도 지정하지 않으면 현재 각 행의 번호가 자동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것을 4로 나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누는 수 4. 그래서 행번호, 각 행번호를 4로 나눈 나머지가 나오는데요. 그것이 0인지 테스트를 해서 0이 맞다면 서식이 적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서식은 굵은 기울인 꼴, 색깔은 녹색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인. 이렇게 행번호를 4로 나눈 나머지가 0인 거, 4행, 8행, 12행에 이렇게 굵은 기울인 꼴 녹색이 적용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2번 시트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페이지 레이아웃입니다. 페이지 레이아웃 메뉴로 가셔서 조건을 하나씩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조건, 용지 방향을 가로로 지정해라. 용지 방향 바로 보이시죠? 가로. 그 다음 페이지 가운데 맞춤을 설정해라. 그러면 어디로 가죠? 페이지 설정으로 가야 됩니다. 여기 모서리를 클릭해서 대화 상자가 나오면 여백 탭으로 가시면 페이지 가운데 맞춤이 있죠. 여기에서 가로 가운데니까 가로에만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조건은 머리글 설정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머리글 바닥글 탭으로 가셔서 머리글 편집, 왼쪽 구역으로 가셔서요. 현재 시스템 날짜 달력 모양 아이콘을 클릭해서요. 날짜를 넣습니다. 확인.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조건은요. 기존 영역에 특정 영역을 인쇄 영역으로 추가해라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나가서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 대화 상자에서는 확인해서 나오시고요. A31에서 K41 영역 아래쪽으로 내려가셔서 A31셀부터 K41셀까지 영역을 먼저 잡아 놓으시고 인쇄 영역 메뉴로 가셔서 인쇄 영역에 추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 2행이 매 페이지마다 반복하여 인쇄되도록 인쇄 제목을 설정하라 되어 있네요. 인쇄 제목으로 가셔서 반복할 행에서 1, 2행을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1, 2행. 그리고 행렬 머리글을 표시하시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인쇄할 내용 중에서 눈금선, 흑백으로 간단하게 인쇄 이런 것들을 선택을 하실 수 있는데요. 행렬 머리글이 함께 인쇄되도록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확인. 이렇게 해서 상시기출 문제 2회 기본 작업까지 다 풀어보셨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계산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